이 유럽 CDC 데이터인데요. 유럽이 약간 코로나 추세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봉쇄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었는데 최근 일정 수준 줄어들어서 경제 다시 이제 봉쇄를 조금씩 풀어주고 있는데 상황 패턴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약간 증가세로 다시 돌아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패턴을 일단 보였거든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잘못하면은 크리스마스를 봉쇄 조치 당한 상태에서 유럽이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월드오미터 데이터입니다. 이 영국인데요. 영국 보시면 감소하다가 증가했죠. 가장 먼저 백신을 투여한 국가이지만 사실 지금 백신 투여가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드렸잖아요. 전혀 의미가 없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그 코로나 확산세에서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미약한데 주 확산자들을 잡아내는 게 아니고 주 확산자들한테 백신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 필수 의료 인력이거나 아니면 취약자들한테 먼저 맞추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확산을 늦추는 데는 내년도 넘어가서 봄이 지나야 봄께 정도가 돼야 빨라야 효과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독일인데 이것도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특이한 건 독일은 아예 줄질 않고 있다가 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만 가까이 와 우리나라 뭐 1000명만 넘어도 일일 확진자가 난린데 여기는 이게 3만 가까이 갔다는 게 말이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이렇게까지 가면 그 기레기 언론들은 뭐라 할까요? 이 지금 상황이 심각하면 심각한 거를 보도하는 게 아니고 뭔가 안정화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도해야 되는데 여하튼 CDC 데이터를 보면요 여기 보시면 20만이 넘었습니다. 미국 18만대로 줄었는데 유명을 달리하시는 분들 보면 1차 때보다 훨씬 더 많아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건 CDC 데이터였고 이거는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긍정적인 게 아닌 게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검사자 수가 줄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확진율은 안 줄었죠 지금. 그러니까 CDC 데이터에서 이 케이스가 준 거는 검사자 수가 줄어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턴이 잡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트래킹닷컴에 있는 입원 환자 수를 보면 이제 거의 11만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10만 넘어가지고 예전에 6만이 최고였습니다라고 얘기하던 게 얼마 전 같은데 11월 초죠. 근데 지금 12월 중순 이제 한 달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거는 헬스데이터.gov 사이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집중치료실 이 70% 후반대에서 놀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장은 초반부에는 좀 괜찮았는데 스타트가 후반부로 가면서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다우 끝났네요. 장이 끝났네요. 이유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다우가 이제 누그러졌는데 기록 부분이 꼭지점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코로나를 억제하기 위해서 뭔가 봉쇄 조치들이 나올 것 같은 우려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밀린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미국이 백신을 투여하기 시작한 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야, 이제 백신도 투여됐고 뭐 한 3, 4개월 지나고 길면 한 5, 6개월 지나면 일정 부분 집단 면역이 발생해가지고 경제는 그냥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보고 투자하면 돼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밀고 올라왔던 주식 같은데 정작 백신을 맞는 당일날에는 시장이 약합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지금 뭐 이 시장이 약해져야 돼. 특별한 이슈는 없거든요. 뭐 긍정적인 이슈죠. 백신을 맞는 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시장은 약세로 끝나네요. 봉쇄 조치 이거 뉴욕타임즈 기사인데 봉쇄 조치를 보면은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봉쇄 조치는 완전 봉쇄를 한 지역은 이제 늘어나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부분 봉쇄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보입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확연히 8개인가요? 8개, 9개네 알래스카까지 9개 주를 제외하고 나서는 강제 권고사항이거나 혹은 강제사항 행정명령이 나왔거나 혹은 권고사항으로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마스크를 쓰도록 돼 있고 집에서 집콕하라고 하는 지역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관련해서 제재를 취하는 곳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좀 더 심해질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이게 뭐 완전 봉쇄 유럽처럼 그렇게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특히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쪽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 이미
그렇게 할 거면 지금 상황에 갔어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그 공화당 쪽에 있는 그 주지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취약계층이거나 혹은 그 위험군을 그 사지로 몰아넣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독일 이제 그렇게 되니까 유럽에 봉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뉴욕도 그 식당에서 실내 영업을 금지한다는 봉쇄 조치가 또 나온 것 같은데 독일은 아예 다음 달 10일까지 아예 고강도 봉쇄를 한다 그랬거든요. 아이들 학교 가는 거 뭐 이런 거 다 막고 크리스마스가 없어진 거죠. 유럽은 크리스마스 없이 보낼 것 같고 중국이 또 어디선가 뭔가 몇 명이 또 나와가지고 봉쇄를 하고 있고 중국도 가다 몇 명씩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아예 도심을 봉쇄해버리니까 계속 제가 사실 중국 그 코로나 확진자 수는 계속 검색하거든요, 매일. 근데 여기저기 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근데 특이한 건 중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약세라는 거죠. 그 자꾸 중국의 제재 조치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국 제재 조치가 중간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파산 관련된 소식이 가끔 나오기도 하고 또 긴축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머리를 들지 못하고 막 헤매고 있죠. 중국 지수는. 미국 Calculated Risk 블로그.com 데이터 가끔씩 보여드렸던 겁니다. 활동량 점검하는 거죠. 이거는 그 여행객, 그 비행기 여행객, 그 여행 처리자 수 증가하다 감소하고 있고 이거 레스토랑이거든요. 레스토랑 그 저녁에 앉아서 이제 식사하는 그런데 숫자가 확 줄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어디 파란 데가 어디죠? 여기 그 아까 그 비즈니스 전면 봉쇄한 캘리포니아입니다. 아예 아래로 곤두박질 쳤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영화관 뭐 늘어나지 못하고 있죠. 넷플릭스는 그러니까 넷플릭스 막 호황을 보이고 있는데 넷플릭스도 정점을 친 이후에 그 뒤로 모멘텀을 지금 잃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아마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모두 다 주식을 보면 정점을 치고 여기 보시면 아마존이죠. 아마존 상당히 날아가면서 지난번에 9월 초 정점을 치고 나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존하고 넷플릭스가 어떻게 보면 언택트의 가장 큰 수혜주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점을 친 이후에 7월 초, 9월 최종적으로 정점을 친 이후에 힘을 못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언택에서 텍트로 넘어가면 이 두 개는 정점치를 다 발휘해서 힘을 잃어가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뭔가를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사실 언택 쪽에 있는 기업들이 모든 것들을 다 쓸어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경제가 완전히 그 처음에 리테일 세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도 더 증가한 추세를 보였던 이유는 전 개인적으로는 그 소비를 할 수 없도록 막아놨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이미 그런 패턴이 거의 1년 가까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패턴은 누그러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이미 한 1년 동안 뭐 영화관을 못 가서 큰 대형 뭐 전자제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뭐 집에 있는 가구를 바꾼다거나 전자제품 그 이외의 전자제품을 바꿔버린다거나 혹은 뭐 집을 가꾸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거나 이런 쪽에 리테일 소매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많이 채웠거든요. 추가로 그걸 하기가 할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테일 세일 쪽을 보면 과거에 그러니까 직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계속 달려왔던 그런 패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상황 봐야 되겠지만 나온 다음에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 강제 퇴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CDC에서 1월 말까지로 아마 행정명령을 내렸던 것 같아요. 보면 얘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400만, 500만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전에 계속 보여드리다가 한동안 안 보여드린 게 이건데 NMHC 미국의 그 다가구 주택 그 임대 사업하는 협회 데이터를 보면 여기 보시면 2019년도에 11월이죠.
이거는 지금 시점까지니까 이거 말고 제가 이 밑에 걸 보여드릴게요. 최종판. 최종 결과로 놓고 보면 여기 11월 달에 95점이 2019년도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올해에는 93.6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훨씬 더 적은 한 1포인트 넘죠. 한 1.6 정도 되냐? 1.6포인트 정도 되는 사람들이 월세 자체를 못 냈습니다. 전체에서 더 그 적은 수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 이게 위클리니까 지난주 위크엔딩 6번째? 이게 요번 주, 지난주까지 나온 걸 거예요. 정확히 언제까지라고 데이터를 얘기하기가 애매모호한데, 여기 보시면 81, 83.5, 12월 달에 이렇게 됐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75.4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일 시기에 81.5에 80.4로 상대적으로 그래도 큰 1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었는데, 올해 겨울 들어서는 포인트 확 줄었죠. 그래서 12월 최종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수준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11월까지고 디셈버 12월 최종치는 이거보다 안 좋은 상황으로 나올 것 같아서 지금 이 퇴거 상황이 발생하는 거는 녹록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경기부양책과 관련된 얘기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미 경기부양책이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일단은 그 공화당하고 민주당 양쪽에서 그 뭐 초당적 의원들 있죠, 모여가지고 한 9천억 달러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경기부양책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뭐 내겠다는 둥 뭐 이런 뭐 7천억 달러 뭐 1,000억 1,600 7천 뭐 1,000억 달러 좀 넘는 1,000억대 중반, 그 다음에 7천억 달러 중반 이 정도 되는 걸로 나눠가지고 쪼개서 뭐 어떻게 통과시키겠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긴 한데, 여기 나왔네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양책이 통과한다고 해서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이 모두 다 해결될 것 같진 않아요. 퇴거에 관련된 것들이. 그 한시적으로 1,200달러를 주는 것, 성인한테, 그거는 저기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매주 300불 더 주는 것, 그 실업수당에서 그게 3개월인가요? 4개월인가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어느 보도에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지 않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밀려있는 월세가 상당 부분 쌓여 있답니다. 그러면 그거 받아가지고 그 월세 낸 그 채우기도 버거운 집단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임차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내년 초에, 연초에 그 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이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통과되고 빨리 저기 어디죠? 상원, 조지아. 그 상원 선거가 끝나가지고 민주당이 손에 탁 뭔가를 쥐어서 빨리빨리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 이상 일정 수준 강제 퇴거에 대한 액션은 어느 정도는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식시장이요,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는 모든 지표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다 보여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지표를 가지고 뭔가를 지금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심이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 주식들을 놓고 보면, 뭐 예를 들면 어떤 주식이더라? 애플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한 19에서 20배 정도를 통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던 게 30배 중반까지 막 튀어 올라가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배 넘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배수들의 움직임에서도 주식시장은 계속 꿋꿋이 잘 버티고 있는 이런 투심 때문에 시장 자체가 조정 국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정이 안 되고 버티고 있다거나, 이런 상황,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냥 애따 모르겠다, 그냥 고야라고 투자한 사람들이 가장 성공하는 지금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기다리고 있으면 튀어 올라가고, 조정을 기다리고 있으면 튀어 올라가는 걸 반복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끝자락에 들어가서 조정을 받으면서 뒤통수를 되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우려를 계속 낳게 하는 그런 시장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미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황은 사실 백신도 투여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3, 4개월 뒤, 늦으면 6개월 뒤면 경제는 정상화되어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그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위로 밀려 올라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게 올바른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기도 하고,
이 머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일단 지금 가장 그 심각한 상황,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을 맞지만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것 자체를 막지는 못할 거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의료진이거나 취약자군을 중심으로 맞고 있는 거지 백신을 확산시키고 있는 사람들한테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세는 내년 초까지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올 12월 말 그 다음에 내년 1월 초 사이에 무엇인가 조정 국면이 발생하면 그때가 일단 1차적으로 매수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긴 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조정이 있을까? 갈까? 예전에 그 장두석 씨 생각이 납니다. 부채도사. 그분만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